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일단 그러면은 학창 시절을 저희가 대학까지라고 보면 네. 사회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교사로서 다시 학교에서 근무를 하는 시점에서의 선생님의 생활은 어땠는지 거기에서도 좀 약간 그런 뭔가 알을 깬다라고 얘기를 할 만한 그런 단계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오히려 또는 반대로 좀 뭔가 실망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도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다 네. 이제 교직 생활을 하시니까 느끼실 텐데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 사회화가 이루어지면서 사회라고 표현은 좀 그런데 일종의 계속 변화가 이루어지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학교를 갔을 때도 당연히 변화가 있었죠. 왜냐하면 학교는 학교 자체의 구조가 있고 학교 자체의 문화가 있잖아요. 네. 거기를 구성하는 선생님들의 문화도 있고 그 문화는 저랑은 분명히 다르겠죠. 그런데 이제 뭐 그럴 때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종의 뭐 그러니까 그 의전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그 선생님 그 윗사람들을 대할 때 하는 의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한 번은 그 교실에서 애들이랑 같이 뭐 음식 같은 걸 만들잖아요. 음식 같은 걸 만드는데 그걸 이제 교감 선생님이나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갖다 드려야 돼. 밑에 한 접시 내려보내. 이렇게 그쵸.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되게 예쁘게 담아야 돼.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 뭐 어떻게 해서 그냥 손을 들고 가죠. 이렇게 해서 접시채로 이렇게 들고 갔어요. 들고 갔는데 쟁반에 담지 않았죠? 근데 그걸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들고 가고 가려고 이제 하고 있어.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뭐 쟁반이라도 챙겨와. 그래가지고 근데 쟁반이 없잖아요. 쟁반이 그쵸. 네. 주변에 네.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A4지 그 상자 뚜껑에 이렇게 놔서 이렇게 구색을 갖춰서. 그쵸. 구색을 갖춰서. 네, 그래서 그러게 쟁반이니까 쟁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다 해서 가져가려고 했는데 옆에 선생님이 그거 안 된다고. 그거 안 돼? 그것도 안 돼? 네. 쟁반의 의미를 몰랐잖아 지금. 쟁반은 약간 격식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흐를까봐 뭐 이런 네, 느낌처럼 생각하고. 그렇죠. 그냥 기능적으로만 기능성에 치중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윗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고 내가 좀 사회생활 하려면 어떤 생활 규범이 있고 이런 것들을 몰랐었고 그게 이제 교사 되면서 저에게 이걸 해야 되는데 나는 또 안 해봤구나.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배워가는 단계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 학교에서 받은 충격들은 당연히 다들 근데 사실 첫 임용되고 나서 있을 것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요? 약간 지훈 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접하면서 사회화 과정이었다면 반사회화 과정은 없었어요. 그런 거 궁금한데? 이런 거. 그러니까. 뭐야 이거 나 안 해. 뭐 이런 거 반사회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것들도 원해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현실에 순응하고 계속 이렇게 노력으로서 그것을 극복을 하려고 했다면은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나는 이제 교사니까 이제 안정된 직업도 있고 뭔가 내 의견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어른이 됐다고 뭐 소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학교에서 생기는 많은 좀 어려움들을 안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많은 뭐 지시를 내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제가 봤을 때 조금 학생들에게 적절하지 않겠다 싶은 부분은 조금 덜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뭐 선생님들이 저는 교실 환경 꾸미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있는 데는 뒷판 환경 같은 거를 아예 영역을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꾸미는 게 여기는 이렇게 꾸미고 그쵸. 여기는 이렇게 꾸미고 통일해서 그게 있죠. 그래서 그거를 막 정해줬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소한 반항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덜 지킨다거나 아니면은 되게 그 요식행위라고 하죠. 그냥 하는 척만 하는 이런 것들로 조금 반항을 욕 안 먹을 만큼 네네네 그 정도. 저도 이제 교직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건 사회화잖아요. 반사회화. 반사회화. 또 다른 거? 반사회화는 반사회화를 원하시는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던 것 같아요. 사회화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교직 첫 해인가 둘째 해에 그 부장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부장님이랑 같이 이제 회식 자리에서 얘기를 이렇게 소소하게 소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부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훈아, 네가 교직에서 계속 자존감을 지키고 있으려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세 가지? 네,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냐면 첫 번째가 승진. 승진.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승진을 안 할 거면 돈을 많이 벌어라. 돈을 많이 벌어. 세 돈 번, 명예. 그쵸? 건가? 네. 돈 명예.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그것도 네가 하기 싫으면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해서 네가 어떤 뭐 장을 할 정도로 좀 뭐 올라가라. 예술 동아리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재밌게 네가 즐기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신규 교사의 입장에서 너무나 진솔한 얘기였고 왜냐하면 다른 선배들은 뭐 승진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양분돼서 나눠졌는데 좀 실질적으로 교사로서 살아가면서 승진을 안 하는 게 되게 일종의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승진을 안 하는 사람은 승진을 안 한 게 아니라 좀 못한 거다라는 문화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 그럼 나는 하나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뭐 반사회 하면 뭐 제시해 준 건 하기 싫었어요. 그러면 반사회화면 그러면 어떻게 되셨나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진이라는 거는 현직 승진 체제에 따라서 승진이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건데, 점수를. 예, 이제 모든 체계에 한계가 있듯이 그 한계는 좋은 교사를 대변해 주진 않잖아요. 그 어떤 맞습니다. 평가 시스템은 항상 그 평가 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길을 가기에는 여지까지 뭐 수능도 보고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뭐 다른 공부 뭐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인생이 너무 아깝고 내가 내 교사 돼서까지 뭐가 되려고 하는 건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해서 승진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돈은 정말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교사가 버는 정도의 벌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여지까지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부족함은 없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1년에 뭐 한 번 해외여행을 못 가면은 2년에 한 번 가면 되고 아니면은 악기를 배우고 싶으면 또 악기를 배워도 되고 아니면 영화를 보고 뭐 이렇게 문화생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사 정도의 월급이 많은 건 절대 아닙니다. 많은 건 절대 아닌데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렇게 큰 욕심은 없어가지고 그거는 그냥 괜찮다. 네, 넘겼어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아리 활동을 하려고 보니까 재능이 없어요. 왜? 네네. 노력. 근데 노력으로 안 돼. 기초가 다져지지 네. 어떤 특기가 없는 거야. 네, 맞습니다. 나도 그렇고. 네. 없어. 네, 재능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누나가 음대를 나왔거든요. 오. 네, 음대를 나와서 피아노를 하고 있는데 미술도 잘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누나 따라서 엄마가 예체능을 엄청 시켰어요. 엄청 시켰는데 결론이 안 돼요. 네, 결론이 안 됩니다. 얘기를 안 네. 이게 저는 그래도 동아리 활동하면 뭔가 공연도 하고 싶고 이런 욕심은 누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재능이 안 되는 걸 깨닫고 나는 할 수 없어. 아니구나. 네네. 그거를 깨닫고 그러면 난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수능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막 뭐 철학 공부도 하고 싶고 그냥 하고 싶은 공부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나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예체능까지 다 공부를 하니까 국영수만 공부하면 좋겠다. 와, 난 반대로 생각했는데 대박. 그래요? 그런가요? 네. 국영수 공부가 물리지 않나요? 절대적인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예체능을 암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시험 때문에. 네, 시험 때문에. 예, 그건 그러니까 네. 그게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성향이 좀 있었고, 그럼 국영수만 공부하는, 이제 수능은 국영수 사과만 막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건 또 대학 공부에 종속되니까 이 공부를 왜 해야 되지? 라는 계속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일종의 반사회 과정인가요? 그 약간 싹이 트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교사가 되기 전에는 임용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들 임용 공부 하시다 보면 좀 현타가 오잖아요. 되게 뭐 암기할 것도 너무 많고 물론 도움도 되지만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러면은 나는 지금까지 계속 종속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선택한 길은 그냥 대학원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대학원에서 본인이 선택한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는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뭐 혹은 하고 싶고 그런 거 좀 얘기 듣고 네.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지금 대학원에서 네. 경제 교육 쪽으로 좀 공부를 또 하고 있고요. 특히나 또 관심이 있는 영역은 방법론이지만 질적 연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경제 교육을 직접 연구를? 이거 듣기 싫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해서. 그럼 조금만 더 가보자. 조금만. 조금만 더. 아, 이렇게. 길게는 말고. 네, 알겠습니다. 머리 아프니까 네네네.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경제 교육이란 건 이제 경제학을 토대로 이제 네. 만들어졌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생각하는 양적 연구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방법들보다는 저는 질적 연구를 하는데, 간단하게 뭐 질적 연구를 말씀드리면은 그냥 어떤 현상들을 볼 때 그것들을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질적 연구를 하면서 철학을 같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되게 저도 계속 어려운 부분이고 잘 모르는데, 그게 질적 연구를 할 때 연구자의 철학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이제 통계를 쓸 때는 통계 뭐 R이라든지 아니면 SPSS라든지 이런 통계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이제 연구자가 개입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나갔나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네.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양적 연구와 와닿았어요. 질적 연구는 네네네. 아시니까요. 네. 네. 왜 그럼 하필 경제 교육인가도 좀 궁금합니다. 왜 그쪽에 왜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네. 그게 아마도 제가 살아오는 환경하고 좀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태어난 곳에서 도시로 이렇게 이동도 하고 변화도 계속 이루어지면서 제가 자란 곳에 문화 환경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시의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과 제가 자란 지역의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은 너무나 다르고, 지금 역시도 그 격차는 더 벌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계속 집중되는 현상 같은 게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더 심화되고. 그렇다면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내가 배운 것들이 토대로 학생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경제교육하면 돈 교육이라고 등치되는 거는 아닌데, 학생들이 그래도 합리적으로 좀 생각하는 방식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제가 경제교육을 공부하고 제가 자라온 환경에 조금 공헌을 좀 하고 싶고, 조금 뭐 특강 같은 거로도 뭐 공헌을 할 수 있고, 학생들 무료로 그냥 조금 제가 자라온 지역 환경에 좀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서 좀 갭을 줄이는 데 좀 기여하고 싶은 측면이 나중에는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지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첫 번째 촬영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네, 소감 한마디씩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부터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제 숨은 고수 컨텐츠라고 해서 내가 나와도 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나는 충분하다. 얘기 딱 하고 나니까 나 정도는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나온 것을 토대로 보시면 나도 될 수 있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특별히 막 재능이 있고 이런 사람은 아니고 계속 이제 노력해오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선생님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좀 재미있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달구쌤 혹시 어떠셨나요? 좀 두 가지 와닿았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재미난 시골 얘기들 뭐 그런 걸 들으면서 순수한 김지훈이 때 묻어가는 과정들이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화. 네. 그런 게 되게 재밌었고, 이제 마지막에 또 반전도 있었잖아요.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어떤 느낌으로는 이제 다시 시골로 돌아가는 거. 그게 이제 지훈 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명분 같은 느낌, 의미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 두 번째는 저는 이 순고 쌤 지금 첫 번째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특히 20대 선생님들, 이제 교사가 된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방황을 많이 하시잖아요. 최근에 또 이직을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 분들을 보시면서 꼭 돈이 아니더라도 저런 식으로도 삶의 의미를 찾는구나 라는 걸 좀 발견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얘기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났는데, 지훈쌤이 그 초임 때 만난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그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 돈, 명예. 특히. 네. 그걸 또 잘 살릴 수 있으면 이렇게 또 순고쌤에서도 함께 이야기할 만한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책 한 권이 생각났어요. 아실 것 같은데, 아비투스. 네, 그쵸? 알겠습니다. 네. 그 책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자본들이 사람이 환경을 바꾸고
바꾸면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순고쌤 첫 번째 에피소드로 김지훈 선생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주변에 다양한 재능이 많은 선생님들을 모셔서 네, 함께 재밌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숨은 고수쌤들을 양지로 끌어들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달구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노력의 또 다른 아이콘인 올라피 선생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콩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